오늘 주제는 강의하실 주제는 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양생의원을 하고 있는 정현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980년대 초에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10년만 있으면 암이 정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도 보시다시피 암은 사망률 1위입니다. 그죠? 예? 제가 보기에 하나도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건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암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잘못된 패러다임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 슬라이드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암 발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 발생을 보면 먼저 세포 주변의 환경 변화, 대사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나오는 흡연, 음식, 감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발암 요인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몸 안에 들어와서 몸속에서 산화와 염증 반응을 거쳐가지고 분자 손상을 일으키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고 또 암 유전자 온코진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 암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기는 게 이게 암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암 발생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끝단입니다. 아시겠죠? 이 슬라이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암은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자꾸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유전자 학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선행 단계에 있었던 과정들을 다 장막으로 가려버리고 저 끝단임만 가지고 지금 암이 유전자병이라고 자꾸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기 때문에 암이 하나도 그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장막을 빨리 걷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전 단계 혼자 얘기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그 이전에 암에 있어서 대사적인 변화, 환경 변화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암은 외부 발암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몸속 내부 환경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발암 물질만 있다고 해가지고서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속 환경이 그 발암 물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이 암 발생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마주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암 물질 남 탓만 하지 말고 내 몸속 환경 내 탓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또 잘못된 패러다임이 뭐냐면 암이 유전자 질환, 아까도 보셨듯이 맨 끝단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만을 가지고 유전자 질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암은 대사질환이고 면역질환이고 독성 중독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공학자나 의사나 많은 사람들이 암 얘기만 하면 맨날 유전자 타령만 하고 있어요. 응? 암의 원인은 유전자 변이에 있지 않습니다. 유전자 변이는 결과예요. 그보다 앞선 선행 원인으로 몸속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셨듯이 그 DNA, 유전자 이런 장막을 다 걷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더 넓은 숲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몸속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자 모델을 빨리 버리고 환경 모델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모델이 여러분 생물학 때 다 배웠죠. 유전자 모델이 뭡니까? DNA가 모든 생명 현상의 최고 정점에 있는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유전자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까 DNA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의 DNA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개체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주는 신분증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모델이 우리는 빨리 버리고 유전자 모델을 버리고 자 보시면 이것처럼 DNA가 그 명령 체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 과정도 DNA의 발현에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직 구조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순환하는 서로 상호 영향을 받는 서클 구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세포 바깥에 음식이나 운동이나 수면,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스타일 이런 거하고도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 큰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다이나믹한 구조지 DNA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보다도 유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속 유전학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주변 환경이 잘 이걸 조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암 유전자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환경 모델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환경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신호가 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잘못됐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듯이 신호가 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질 내에 있어서의 카이나제, 전사인자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모델에서는 DNA가 명령의 최고 상부에 있죠. 그렇지만 이 환경 모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는 맨 밑에 하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DNA가 명령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빨리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네. 자, 보시면 신화가 이렇게 전달, 요 슬라이드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암을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 2010년도 타임지 제어에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시대부터 벌써 우리는 이제부터 유전자 타령을 하는 게 20세기 유물이에요. 이제는 유전자를 탓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5% 미만이에요. 다 후천적인 환경이 더 중요한 인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잘못된 패러다임이 뭐냐면 암은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단을 갑자기 받는 거지 암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네?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암은 몸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면 몸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산소 부족, 산소 이용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암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반응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조사해봐서 암세포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더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학자가 부검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 그랬더니 암으로 죽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몸에 보면 다 암세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몸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왜 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암 진단을 받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몸속 환경, 즉 면역력이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암 진단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암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 암세포가 세력화되고 거점화돼야지만 우리가 암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암세포 있다고 해서 암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암세포가 있고 내 몸속에도 여러분도 있고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몸속 대청소를 통해서 잘 씻어내버리면 여러분 암이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은 뭐 했을까요? 그 몸속 대청소를 안 한 사람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되는데 이걸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90일, 3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개가 두 개 되는데 90일 걸렸죠? 그러면 1년 걸리면 16개가 됐을 거고 2년에 256개. 그래서 100만 개쯤 넘어가면 어느 정도 걸려요? 5년 걸려요. 그러면 5년 걸렸을 때 암이 발견되느냐? 발견 안 된다 이거예요. 최신형 맘모그래피를 가지고 암을 발견을 할 때 한 2억 6천, 2억 7천 뭐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7년에서 8년 걸려야지 여러분 암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벌써 7년에서 10년 이상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동안에 뭘 했어요? 한 번도 몸속 대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암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날 뭘 했을까? 너무 세상살이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몸에는 너무 무심했던 거죠. 또 그렇지 않고 몸이 이상한 걸 느꼈는데 뭘 할 줄 모르고 그냥 건강검진만 한 거예요. 건강검진이 예방이에요? 예방은 몸속을 대청소해야지 예방이지. 건강검진이 어떻게 예방이에요? 그런데도 건강검진이 예방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언론에서도. 건강검진만 하는 건 뭐예요? 암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암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 암은 바로 잘못된 환경과 식생활 습관으로 몸속 환경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자생적으로 생긴 만성질환이라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여러분 식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교정을 해야지 약으로 교정하는 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또 계속 잘못된 생각, 우리가 유전자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암에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패닉 상태에 빠지고 우왕좌왕하고 의사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암 발생과 진행 과정의 조건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암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몸속 환경을 개선하면 여러분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은 사망 선고가 아니에요. 그냥 몸속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몸속 환경을 바꾸는 일을 갖다가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속 환경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암세포를 죽이려고 막 그냥 안달이에요. 그냥 이걸 죽이지 못해서 난리예요. 이걸 먼저 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바로 그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암 환자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고 결과가 나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암세포만 죽이면 치유가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암만 죽여도 몸속 환경이 그대로 열악한 상태면 뭐예요? 다시 재발해요. 지금 재발하는 암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또 암을 죽이려고 하면 몸은 그만큼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암과 싸우지 말고 이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의 진행 정도가 뭐 1기, 2기, 3기, 4기 또 재발암 이렇게 나누는 거 아시죠? 1기, 2기는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제거를 하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권합니다. 그러나 3기, 4기는 이미 전신으로 다 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사용하는 게 효과가 없어요. 몸속 대청소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바로 제 주장입니다. 그럼 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호주 북시드니 암센터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항암제가 과연 얼마나 생존율에 기여하는가. 그게 봤더니 호주에서는 2.3%, 미국에서는 2.1%. 이게 대규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5년 생존율은 60%가 넘어요. 그거는 대부분 1기, 2기 수술적 치료를 한 그런 결과 때문에 그게 높아진 것뿐이고 실제 3기, 4기에 해당해서 항암제를 썼던 그런 환자들에서 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2%. 여러분 2%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치예요? 겨우 2%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시겠어요?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암을 죽이는 일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몸속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고 암을 죽이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항암제 방사선이 효과가 미약하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력한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독소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몸속에 독소를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이 좀 줄겠죠. 그렇지만 몸속 환경이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몸속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은 결국 다시 암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뭐 1기, 2기 때 수술하는 거 저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권해요. 그렇지만 3기, 4기 또 재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암을 죽이는 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 몸속 환경을 바꾸는 일을 먼저 실천하면서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치료의 순서를 바꾸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에다 독소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몸속 환경을 바꾸는 일을 갖다가 먼저 하거나 또는 적어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잘못된 패러다임 뭐냐면 암 환자들은 무엇이든 잘 먹어야 된다. 식이요법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암 환자는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왜요? 암이 당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분이 암세포를 먹여 살리고 키운다는 이 사실을 암 전문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암 환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줄까요? 나도 몰라. 암세포 표면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보통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200배 많이 발현이 돼 있어서 막 포도당을 막 서킹해서 빨아들여요. 그죠? 이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스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왜 암 환자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패스캔은 자꾸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암이 뭐냐라고 물으면 자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암의 유전자 이론이죠. 그런데 아까 장막에서 제가 장막을 걷고 그 전 단계를 보니까 뭐예요? 암의 대사적인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암의 대사적인 특징이 뭐예요? 암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게 암의 대사적인 특징이에요. 이 사실을 오토 와버그가 발견한 게 DNA 구조가 발견되기보다도 훨씬 그 이전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엄연한 사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유전자 이론만을 강조했을까?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은 겁니다. 제약회사, 병원계 이런 거대한 콤플렉스들이 우리 환자들을 갖다가 속인 거예요. 이 대사적 특징을 갖다가 싹 가려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걸 찾으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절대로 당분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대신 포도당을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발효시키는 이런 그래서 젖산을 만드는 이 과정만 발달돼서 이걸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와버그가 100년 전에 발견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암세포 환자들이 나중에는 영양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암은 죽지 않고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다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그러자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암세포는 이 젖산을 다시 재활용해서 또 포도당을 쓰는 이 회로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설탕을 끊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회로도 끊어야지만 돼요. 이게 암 대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암 환자들한테 철저하게 선택적인 영양을 차단과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항암 치료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항암 대사 전략, 아까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대사 전략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생산화 치료 전략. 이거는 뭐냐면 선택적인 산화예요. 암세포에는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줘야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정상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고 항산화 능력을 키워야지만 되죠. 그래야지만 정상세포는 보호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효소요법이 이게 바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효소요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럴 때 항암제나 방사선을 써도 늦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은 그 이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없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몸속 환경을 제가 바꾸라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을 갖다 알칼리성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고요. 또 몸 안에 숨은 염증들을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몸속 대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붉은 빛 치료, 근적외선 사우나, 온열 치료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독소를 빼기 위해서 킬레이션, 그 다음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효소요법, 또 몸에 충분한 전자를 공급해주는 에너지 치료, 또 고농도 IVAA, 아스코르빅산이죠. 비타민 C라고 그러면 안 돼요. IVAA는 드럭입니다. 약이지. 예, 영양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몸속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려면 암 환자들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몸속 환경을 바꾸려면.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꼭 가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꼭 집에 가져갈 때 기억해야 될 문. 암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또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가셔라 이거예요. 당분은 부족하게, 그리고 산소는 많게.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 몸속 환경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또 잘못된 패러다임은 암 환자에게 항산화 영양제, 영양 보충제 같은 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암 전문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뭐예요? 강력한 산화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항산화 작용을 갖다가 먹으면 항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래요. 암 환자는 몸속 환경을 갖다가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항암식품과 영양보충제를 충분히 양질의 것으로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꼭 항암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만 중단하면 돼요. 응? 그래서 암 환자의 영양 보충에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식사가 기본이에요. 발암성 물질이나 염증을 조장하는 그런 식품들을 먹으면서 암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식품을 먹으면서 그 비싼 면역 치료니 줄기세포 치료니 양성자 치료니 등등 그 비싼 치료 암만 받으면 뭐예요? 응? 가장 기본적인 걸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 항염 작용을 하는 양질의 식품을 먹어서 너무 좋은 음식으로 내 몸을 꽉 채워가지고 나쁜 음식이 들어올 틈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오메가3 지방 이런 것들 드시고 그러고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영양보충제 사용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보험이. 여러분 보험이 치료해 주나요? 보험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험이 치료제인 줄 알고 나 암보험 들었어. 의료보험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는 암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암에 대해서 진짜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몸속 대청소 같은 걸 실천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습지만 실제 있습니다. 보험은 치료비를 경제적으로 조금 보상해 주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걸 치료를 해주는 줄 알아가지고 암보험에서 다 해주고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니까 난 거저야 이런 생각으로 그 독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막 서슴없이 몇 번씩 받아가지고 조기에 사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여러분 그냥 부적이라 나쁜 애군을 막는 부적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게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 말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거에 관해서 제가 쓴 책이 암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책이 있고 몸속 대청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나 또는 전문가들이 만든 질병 패러다임에 갇히지 말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질병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암에 대한 유전자 모델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다 장막을 갖춰서 가려놓고 맨 끝단만 보이고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온코진, 튜머 서프레서진 뭐 이런 어려운 말들 쓰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질병 모델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실험실의 쥐가 되고 의사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빨리 그런 그 질병 모델에서 벗어나서 건강 모델로 갈아타셔야 돼요. 건강 모델은 지금 제가 말한 거와 같은 거가 건강 모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한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건강 모델로 뭘 제시했습니까? 몸속을 대청소해. 어떻게? 양질의 식품을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기적으로 나도 암세포 있고 여러분도 암세포 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몸속 대청소해서 암세포 청소해내고 그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 거기 때문에 건강은 첨단 과학으로 접근하면은 답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